안녕하십니까. 간만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계적 기후이변으로 인해 예상되는 면화 가격의 상승과 그 수혜를 입을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입니다. 먼저 최근 미국에 부족한 물질이 하나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바로 이 폼인데요. 침대 등 매트리스에 주로 쓰이고 보시는 것과 같이 자동차 시트에도 많이 쓰입니다. 최근 미국이 이 폼의 부족으로 난리입니다. 이 폼을 만드는 주 재료가 프로필렌 옥사이드라는 물질인데 바로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가운데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2월 이후로 아직도 미국 내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석유화학 개통도를 보시면 국내에서는 SKC와 S-오일이 이 프로필렌 옥사이드를 생산 중입니다. 대략 30만 톤 정도씩 생산 중이죠.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차량 시트 공급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고 아까 보신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매트리스는 이미 주문하면 몇 달 후에 제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프로필렌 옥사이드 마진입니다. 12% 급등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건 중국 기준 가격인데 따라서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SKC와 S-오일의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이미 일주일이 지난 정저우의 폭우 상황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문인 영문을 번역기로 돌린 거라 약간 조악한데 원문을 보면 정저우 지방이 내린 홍수로 인해 상당히 많은 화학 공장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직접적인 공장 설비에 타격이 갔다기보다는 전력의 공급이나 원재료 등의 공급에 영향이 있어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저우가 있는 허난성은 상하이의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전체에서 화학기업 수로는 상위권에 랭크하고 있는 지방입니다. 단 대규모의 설비보다는 인력을 위주로 하는 조립공업 그리고 섬유 등이 이 지역의 주 산업인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폭스콘이 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꽤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이틀 전 상하이를 지나갔던 태풍 인파가 이 정저우 지방을 다시 한번 쓸고 지나갔습니다. 태풍 인파의 경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도와 대조해서 보면 화학기업의 클러스터들을 골라서 피해를 입히고 갔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아직까지 설비의 직접적인 피해는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주변 항구의 선적시설이나 원재료 공급, 그리고 운송 등에 전반적으로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보수적으로 감추고 있는 중국이라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는 점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자연재해가 화학제품의 공급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각보다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에 텍사스 지방을 거의 쓸어가다시피 한 허리케인 로라도 본격적인 영향이 체감돼서 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주일이 넘게 걸렸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가 주가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는데요. 보통 그 지역에 재해가 오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다 같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무래도 업종에 따라 회복 속도는 판이하게 다른데요. 최종 제품 공장의 회복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중간재, 그리고 보통 원재료를 생산하는 공장의 회복이 가장 느립니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공장을 돌리다가 한번 예기치 못하게 정지하는 경우에 안에 생산 중인 물질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고 재거동하는 데까지 짧으면 2주에서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런 시차가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번 중국의 홍수 사태로 주목해 볼 만한 산업이 뭐냐?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면화를 중심으로 한 섬유 산업입니다.
정저우의 주력 산업 중 하나가 섬유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상품 선물 거래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면화와 PTA가 주 거래 품목입니다. PTA는 석유화학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MEG라는 물질과 결합해서 폴리에스터 섬유나 페트병의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폴리에스터 섬유는 면화의 강력한 대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지역이 현재 1000년에 한 번 물난리가 난 지역이며 세계 최고의 섬유 클러스터 중에 하나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사실상 주인공인 면화입니다. 세계 생산량 1, 2, 3, 4위가 인도, 중국, 미국, 파키스탄 순이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을 제외한 국가들의 면화는 중국어를 통해 수입하게 돼서 가공해서 제품으로 수출되게 됩니다. 최근 기후변화를 통해 이 면화 산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생산량 1위인 인도에는 40도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가 한창 확산 중이라 농부들이 일을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엄청난 홍수가 같이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면화의 대부분이 신장 지역에서 재배되는데 이 지역의 온도도 당연히 평소보다 엄청 높습니다. 신장 지역 면화주의 주 산지 중 하나가 밑줄친 투르판 지역인데 47도를 넘어간 날도 있을 정도니까요. 투르판 지역은 지도에 표시된 저 지역입니다. 서유계에서 손오공이 고난을 당하는 화염산이 저 지역의 모티브인데요. 저 신장 지역도 현재 엄청난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 산지 중 하나인 미국에도 폭염과 가뭄이 같이 오고 있고 주 생산국 중 하나인 브라질에는 설상가상으로 한파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 면화에는 폭염보다는 한파가 더 위험합니다. 폭염과 가뭄은 생산이 줄어드는 것에서 끝나는데 한파는 그냥 다 죽어버리니까요. 요즘 브라질의 기상이변으로 커피 가격이 앞으로 상승될 것이 예상된다고 주목받고 있는데 면화 생산지도 커피 생산지랑 얼추 겹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면화 생산국들의 주 면화 재배 계절이 8월에서 11월 사이인데 세계 기후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눈치 빠른 투자자들이 슬슬 면화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화섬체인 쪽도 같이 상승 중입니다. 왼쪽은 국제 면화 가격의 추이, 오른쪽은 중국 내 국내 면화 가격인데 7월 들어서 급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급상승하는 시점이 중국에 홍수가 터져서 공급에 본격적인 차질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니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 생긴 거죠. 아까 PTA와 같이 폴리에스테르의 재료인 모노에틸렌 글리콜의 가격과 마진도 최근 덩달아 올라가고 있고 PTA도 견조하게 상승 중입니다. 특히 정저우 지방 지역의 홍수 이후 급상승하고 있는 것을 중국 가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현 시점은 화섬체인에 있어서 약간 비수기인데요. 이러한 화섬체인의 상승 이유를 기상악화에 따른 물류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의 경우 이쪽 화섬체인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장의 변동사항을 계속 추적해 볼 만합니다. 다음으로 NCC 기업들의 추가적인 실적 보너스 부타디엔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스프레드가 급상승 중인데요. 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부타디엔은 대부분 NCC 공정에서 생산됩니다. 이전에는 남아서 버리거나 처치곤란인 일들이 일어나곤 했는데 요즘에는 이 부타디엔이 다시 NCC들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우 핫한 합성고무 그리고 ABS 등의 주 재료로 이용되기 때문인데요. 롯데케미칼의 경우 2분기 대비 3분기 부타디엔 상승 금액만 계산해 보더라도 단순 계산 시 약 500억 이상의 추가 수익 확보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쪽의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개통도를 살펴보면서 투자할 기업을 골라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부타디엔 생산 기업으로는 롯데케미칼 이외에도 금호석유와 여천 NCC, 즉 대림 쪽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롯데케미칼의 경우 고순도 이소프트산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 가격도 꾸준하게 우상향 중입니다. 곧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요. 3분기 석유학주 피크아웃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